자, 제5계명으로 넘어갑니다. 인간과 사물의 본질을 통찰하는 리더십. 현상 이면에 가라앉아 있는 또 다른 의미를 읽어내고 분석해내고 통찰하는 힘은 첫 강의 때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은 훈련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리더십은 후천적 자질의 훈련 과정이지 타고나는 게 리더가 아니고 리더십도 타고나는 게 결코 아니다라는 게 우리 이번 학기의 주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과 사물의 본질을 통찰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훈련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부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공부입니다. 책 읽으셔야 되고 책 읽으면서 생각하셔야 되고 써야 됩니다. 그래서 쓰고 읽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공독이라 그래가지고 같이 읽는 독서 모임 같은 걸 통해 가지고 토론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은 제일 첫 번째 제가 프롤로그 강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황금망치를 가지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견미지청탁이라고 하는 자기 송미자세가에 나오는 유명한 명언입니다. 미세한 것을 보고 맑고 흐린 것을 안다라는 건데 여러분들 기자 아시죠, 그죠? 기자 조선할 때 기자입니다. 은나라 말기 때 현자인 기자가 은나라 임금인 주임금, 여러분들 걸주, 그 폭군의 대명사가 걸주 아닙니까? 걸은 하나라 마지막 왕이고 주는 은나라 마지막 왕입니다. 이 주임금이 밥 먹을 때 상하젓가락을 사용하는 걸 보고 은나라가 곧 망하겠구나라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미세한 걸 보고 닥쳐올 일을 안다는 얘기죠. 다가올 일을 안다는 건데 이게 이제 통찰력입니다. 그러면은 임금 정도 됐으면은 뭐 상하젓가락 같은 거 밥 먹을 때 쓴다고 뭐 나라까지 망하겠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 은나라가 위치했던 나라 그 땅덩어리 내에서는 코끼리가 없어요. 상하젓가락을 쓰기 위해서는 상하가 나는 지역에서 수입을 해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코끼리가 어디서 났냐 그러면 저 동남아시아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벌써 그때 동남아시아하고 무역했다고요? 무역했습니다. 왜 그러냐? 은나라 수도인 은허라고 하는 마지막 수도에서 발굴된 각골 문자를 통해 가지고 여러 발굴 유물들을 보게 되면은 거북이, 그러니까 갑골문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짐승 뼈에다가 불로 지져 가지고 불로 지지면은 이게 툭툭 터지잖아요, 그죠? 살짝 홈을 파가지고 뒤에서 불로 지지면 이게 툭툭툭 터집니다. 약한 쪽으로. 터지는 선을 보고 요게 선을 뭐라고 얘기하면 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징조, 길조 할 때 조짐할 때 그 조자예요. 생긴 게 선처럼 생겼잖아요. 그 조자가. 그 선의 모양을 보고 기륭을 판단합니다. 이게 은나라 사람들이 점치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그 짐승 뼈다귀는 수도 없이 많은 종류의 짐승 뼈다귀, 심지어 인고래까지도 했어요. 그리고 점을 친 다음에 그 점친 내용을 그 뼈다귀에다가 새기거나 쓰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큰 사건, 그 나라의 제사나 조상에 대한 제사 같은 것을 기록할 때는 거북이 배껍데기에다가 점을 칩니다. 그 지금까지 발굴된 거북이 배껍데기를 조사를 해봤더니 놀랍게도 동남아시아에서 나는 거북이 배껍데기가 있어요.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은나라가 그 기원전 1600년에 이제 건국된 걸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고 망할 때가 기원전 1046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 3000년 훨씬 넘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3000년 전에 은나라가 동남아시아 나라들하고 무역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귀한 상하젓가락을 밥 먹는 데 쓰는 걸 보고 기자가 저 인간이 무슨 일인들 못하겠냐. 이게 나라가 큰일 나게 생겼다. 망하게 생겼다라고 통찰을 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나라가 망했죠. 그죠? 유명한 중국의 그 재미 역사가입니다. 중국 서주사를 전공했던 허타곤 선생은 이런 리더십을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계기를 예견하는 리더십이다. 계기는 순우리말로 하게 되면 낌새입니다. 낌새. 무슨 일이 일어나는 현상, 그 이면에 있는 것들, 이런 부분들을 통찰할 수 있는, 예견할 수 있는 리더십이 현대 리더십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역사를 통합한 리더십이라고 하는 대중 역사책 속에서 허태원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마천이 남긴 유명한 명언입니다. 가장 좋기로는 자연스러움을 따르는, 즉 백성의 활동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고, 그 다음은 이익으로 이끄는 것이며, 그 다음은 가르쳐 깨우치려는 것이고, 그 다음은 가지런히 바로잡는 것이며, 가장 못나기로는 백성들과 싸우는 거다라는 아주 유명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예. 이게 대개 권력을 잡으면은 국민들하고 맨날 싸우려고 해요. 그죠? 예. 그런 정권들이 많습니다. 그 결과는 결국 쫓겨나는 길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공하는 기업들의 8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남긴 짐 컬린스라고 하는 컨설턴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경영자는 리더로 바꾸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시간을 알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시계를 만드는 사람이다. 한 번만 시간을 알려주는 사람보다는 그가 죽은 후에도 계속 시간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시계를 만드는 사람이 훨씬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뛰어난 아이디어를 가졌거나 카리스마적인 지도자가 되는 것은 시간을 알려주는 것이고, 한 개인의 일생이나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을 뛰어넘어 오랫동안 번창할 수 있는 기업을 만드는 것은 시계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자, 계기를 통찰할 수 있는 리더십. 역시 어떤 사물과 현상의 이면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힘은 공부에서 나온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